네, 저희도 이제 미주미에서 저희가 이제 올해 마지막 또 세미나를 하나 열게 됐는데요. 자, 이번에 저희가 사실 온라인으로 하려고 과거와 동일하게, 근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도 약간 해제가 좀 되고, 오프라인으로 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아, 좋네요. 오프라인으로. 특별하네요. 그래서 이제 뭐 자세한 그런 부분은 저희 내일 또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실 것 같은데, 저희 오프라인으로 세미나를 하게 되면서 뭐 장우석 부사장님 또 이항 교수님 또 나오셔가지고 같이 보면서 또 이야기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뭐 자세한 사항은 내일 또 장우석 부사장님께서 설명해 주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저희가 이제 개장 시간까지 이제 한 12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뭐 자료를 조금 더 준비를 했어요. 자료 준비했는데 이번에 제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사실 3분기 실적입니다. 그렇죠. 예. 우려가 되죠. 왜냐하면 뭐 금리 폭등에 따라서 환차손이 생기는 그러한 이제 기업들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여러 이제 3분기 기업 실적이 좋지 않다 이런 예상을 많이 이제 월가에서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같이 좀 보는 시간을 가지고 개장 시장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3분기 예상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제 화면 잠깐 보시게 되면 EPS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시 뭐 S&P 500 같은 경우에 다시 이제 하방을 좀 내려가면서 이런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뭐 이게 다시 반등을 할 거다, 더 내려갈 거다. 자, 이런 부분은 저희가 추후에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는 이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EPS가 이제 큰 변동폭은 없어요. 없지만은 이번 3분기 실적이 좀 어떻게 더 나올지 저희가 금리 인상 때문에 자, 많은 영향을 좀 받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팩트셋에서 좀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S&P 500에 이번 3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해서 이제 섹터별로 가지고 나왔는데 예상했던 대로 좀 부정적인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부정적인 실적 가이던스를 예상한다. 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번 뭐 3분기 실적을 좀 맞이하면서 좀 마음의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지금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자,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외에 많은 기업들도 좋지 않은 그런 예상 실적 가이던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한 섹터만 좀 좋을 것이다 하는 게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자, 여기 오른쪽, 이 부분만 지금 좋게 나왔고 나머지는 뭐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 뭐 다들 아시는 강달러 금리가 폭등을 했죠. 금리가 폭등, 그렇죠. 달러 폭등인데 제가 금리도 폭등했죠. 금리도 폭등했네. 네, 둘 다 폭등했죠. 금리 달러 폭등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자, 환차손을 우려해야 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이제 왼쪽 보시게 되면은 미국 S&P 500 기준으로, 물론 S&P 500 기업들은 거의 글로벌 기업이겠지만 해외 비중이 40%고요. 자, 오른쪽에 미국 내 비중이 60%다. 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입니다. 자, 오른쪽 보시게 되면 각 섹터별로 어떠한 섹터들이 해외 비중이 많은지 또는 미국 내 비중이 많은지 보여주고 있는데, 뭐 다들 예상했다시피 기술주 섹터들 많은 부분이 해외 비중이 훨씬 많죠. 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재 부분, 그리고 필수 소비재. 자, 그 왼쪽은 거의 이제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쓰진 않았는데, 자, 이렇게 이제 세 군데의 섹터가 해외 비중이 상당히 좀 많다. 자,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달러 폭등에 따라서 이번 이제 3분기 실적이 저희가 사실 뭐 기술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술주를 많이 갖고 있는데 달러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오히려 이런 환차손이 좀 생기고, 이게 또 3분기 실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다. 다들 이런 예상을 좀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저희가 좀 이번 3분기 실적 때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골드만삭스에서요. 미국 내 비중 100% 기업들 이렇게 좀 모았습니다. 이건 일부분인데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US 세일 거의 뭐 0%. 자, 미국 비중이 거의 100%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없다는 얘기겠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제가 오늘 이 최파고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자 지금 이제 달러가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러고 예를 들면 미국 비중이 100% 기업들, 미국 매출 비중이.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저런 기업을 사는 게 지금 타이밍에서 또는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올바른 겁니까, 저게? 어떻게 봐야 사실 될까요, 저희가? 실적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환율 영향을 덜 받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돋보이긴 할 거예요. 근데 그건 사실 본질이 아니라 외부적인 변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펀드멘탈을 분석할 때 일시적인 요인은 좀 배제하고 보는 게 맞는데 지금 환율은 어느 정도 일시적인 현상이다.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래서 실제로 뭐 영업이익이나 우리 재무제표로 보더라도 환차익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으로 보지 않고 영업 외수익으로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건 사실 단기적으로는 투자 아이디어를 유효할 수 있는데 예. 장기적인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크지 보고 않다. 있어요. 비중이.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존에 원래 잘하던 기업이 뭐 환율 영향까지 제거되어 있으면 좀 더 매력적이겠지만 네. 저것만 보고 사기는 저는 조금 주저된다. 네. 환율 영향을 안 받는다고 해서 그게 좋은 회사다 그렇게 보기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아 어렵다. 네, 저희 의견은.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달러 제너럴 하면은 월마트는 사실 많은 주민들이 사는 지역에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주민들이 살고 있는지 판단을 하고 뭐 들어가는 그런 기업이라 볼 수 있는데, 달러 제너럴은 좀 소규모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한 2만 명, 3만 명이 있는 그 마을까지도 들어가는 그러한 뭐 기업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치폴레 혹시 드셔보셨어요? 치폴레? 한국에서 먹을 일이 없죠. 네, 못 먹어봤습니다. 못 먹었어요? 네, 네. 많이 드셔보셨죠, 못 외국에서? 먹었으면 말을 안 해야 됩니다. 기가 막히나요? 네. 치폴레 혹시 드셔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시 저희 없으신가? 예. 치폴레. 자 미국에서만 하는 이제 멕시칸 레스토랑인데 상당히 맛있습니다. 상당히 맛있는데 이 치폴레가 사실 예전에 이러한 부분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이제 사실 어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키오스크를 이제 적용하겠다. 그게 이제 엄청난 이제 호재로 이제 작용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던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뭐 CBS 헬스, 헬스케어 업종이죠. 그리고 인투이트, 또 텍스, 또 내시는 분들 뭐 볼 수 있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러니까 미국 내에 많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다소 대거 이렇게 포진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기업들도 한번 보시면서 이런 기업들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반대로 저희가 이제 조심해야 될 기업들 이렇게 좀 나왔는데,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을 지금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해외 이제 매출이 비중이 이만큼 높다라고 퍼센티지로 좀 나와 있는 상황인데, 부킹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8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해외 매출에 좀 의존되어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넷플릭스, 알파벳 뭐 다들 뭐 대형 또 기술주이기 때문에 당연 해외 매출 비중이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외에 뭐 3M도 있고 뭐 여러 베이커 도 있고 뭐 슐럼버거도 있고 여러 이제 기업들이 있는데, 자, 이런 기업들이 지금 해외 매출 비중이 높다 보니까는 지금 이제 달러가 상승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골드만삭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가지고 나온 자료는 사실은 마지막 지금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3분기 실적입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될지, 채파군님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저희가? 일단 하반기가 되면서 실적 둔화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결국은 S&P 500 기준으로 EPS 가이드가 하향되고 있는데 그 하향의 속도가 좀 과도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연말에 확인하게 된 실적들에 대한 우려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보는 게 금리가 높아지면서 EPS 곱하기 멀티플까지 내려가고 있는데 EPS까지 내려가면 시장은 사실 하단에 대한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도 3분기와 4분기 실적은 우리가 지금 기대한 것보다 좀 못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하향 가이던스가 좀 더 추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하향 가이던스 4분기까지. 4분기까지. 그럼 언제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실적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기대값이 조정된 상태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2개 분기 정도는
기대값이 좀 더 하향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아. 두 개 분기 정도. 2개 분기 정도. 네. 올해는 별로 이렇게 크게 기대를 하지 말아야겠네요. 크게 재미없겠죠. 네, 좋은 뉴스가 아니라서 네, 조심스럽지만 네. 참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일단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네.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선물 같은 경우를 잠깐 보니까요. 자, S&P 같은 경우에는 0.23% 네, 이렇게 좀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우는 0.35%, 네, 나스닥은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인데, 자, 오늘 나스닥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애플 또 애플발 지금 악재가 하나 떠서 그렇죠.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뭐 어떻게 봐야 될지 저희가 일단 애플이 증상 계획에 대한 딜레이를 했다는 건 박건설은 경기에 대해서 그만큼 안 좋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사람들이 소비를 딜레이 시키기 시작하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애플이 지난 거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매번 새로운 에디션 나올 때 계속 가격을 인상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욕하면 샀단 말이죠. 뭐 80만 원 한 게 100만 됐을 때도 욕했지만 샀고 100만 원 한 게 120만 돼도 욕하면 샀는데 문제는 이번에 가격 발표를 하고 나니까 미국 현지 기준으로 가격 인상이 없었는데도 우리 소비자들의 주머니가 많이 얇아져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애플이 판단했을 때 우리 이번 신모델은 생각보다 안 팔릴 수도 있겠는데 거기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네, 그렇죠. 근데 생각해 보면 이 휴대폰이라는 건 그래도 내구 소비재 중에서 가장 좋은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냉장고는 뭐 나 냉장고 작년에 샀어 최신형 이런 자랑 잘 안 하지만 그렇죠. 모바일 폰은 나 이번에 뭐 접히는 스타일이야 뭐 아이폰 14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제품에 대한 수요가 가장 그래도 핫하게 있는 모바일에서조차도 수요에 대한 걱정이 있다면 바꿔서 말하면 그거보다 좀 덜 핫한 영역 예. 뭐 세탁기 예. 뭐 냉장고 뭐 에어컨 이런 것들은 더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소비가 딜레이 되는 거죠. 만약 요번에 아이폰 나오면 사십니까 혹시? 못 살 것 같습니다. 못 살 것 같아요. 네, 못 살 것 같습니다. 마음이 일단 네, 마음의 여유가 네, 시장에 뭐 힘을 좀 내야 되는데 뭐 S&P 500 전고점 올라가면 이제 뭐 아이폰이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쉽지 않은 시장이니까요. 네. 아니 근데 저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중바닥 지수의 다중바닥 맞아요. 아직 유효합니까 그게? 아직은 유효합니다. 아직 유효해요? 불안하지만 유효합니다. 어. 아직은 많이 불안해요. 불안하지만 예. 다중 바닥에 대한 기대 아직 놓치지 않을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연말 네, 저희가 이제 슈렉을 잊기로 했잖아요. 네. 나스닥 전고점을 베끼면 네. 그거 유효합니까? 유효하지만 입을 일이 없습니다. 슈렉과 피오나는 보기 힘들 거예요. 네, 슈렉과 피오나는 네. 볼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발 좀 입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변장하고 싶어요. 진짜 저 입을 거예요. 네, 슈렉 저 사이트 다 알아봐놨거든요. 그러니까요. 제발 입을 일 있기를. 뭐 95주 100. 저번에 주문한 거. 그렇죠. 95 예. 사이즈 주문해놨죠. 그러니까요. 네. 슈렉 변신을 원합니다. 오늘 또 특별한 날인 게 오랜만에 또 그 박메타님의 종소리, 예. 박종철님의 종소리 아니, 한번 듣고 가야 종소리 종 치는 거 어려운 거 느꼈죠? 난이도가 좀 있어요. 난이도 엄청나요. 아니 제가 예전에 제가 종 칠 때마다 박메타가 보고 싶었다. 아니 제가 6개월을 욕 먹었거든요. 네. 종 때문에. 그다음에 그때 장희성 지명에 오셔가지고 종 치고 네. 제가 댓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야, 종 치는 게 어렵긴 어렵나 보다. 피디님 오늘 저희 박종철 선생님 지금 클로즈업 지금 바로 넣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종을 한번 박메타임 클로즈업 종 한번 먼저 해주세요. 제가 드릴게요. 예. 클로즈업 먼저 받으시고. 네네. 네. 자, 오늘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볼 텐데 오늘 종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을 먼저 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있게 한번 쳐주세요. 예, 종이 진짜 어렵습니다. 좋아요. 오늘 이렇게 소리 좋았어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파워도 있고 오늘 힘이 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P 500은 자 0.14%, 네, 플러스 전환했습니다. 자, 다우는 0.23%. 자, 나스닥은 아까 플러스였구나. S&P 500. 그죠? 예. 자, 나스닥은 0.01%. 이 정도면 뭐 괜찮죠. 아직 시작은. 근데 요즘에 이제 정강 후약이잖아요. 계속.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맵을 한번 보면서 자, 오늘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애플. 자, 애플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좀 빠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이 정말 좋네요. 예, 최근에도 좋고 뭐 일주일 사이에서도 너무 좋았고. 네. 자, 그리고 다른 이제 빅테크 종목들은
사실 좀 지지부진합니다. 네,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자, 홈디팟이 좀 올라간 모습, 네, 로우스도 같이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헬스케어 전반적으로 헬스케어가 지금 좋은 상황. 그리고 이쪽에 이게 보시게 되면은 뭐라 할까 재미없는 업종, 예, 재미없는 업종들이 좋기 때문에 좀 배가 아픈 상황, 예, 그런 상황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뭐 그렇게 특별한 종목군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오늘은 사실 그 예.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나 커져 있고 반등에 대한 절실함이 있는 날인데 예, 이런 걸 보통 애플이 멱살 잡고 끌고 내려간다고 표현하죠. 네, 대장주가 사실 힘을 내야 되는데 예, 맞아요. 애플이 지수를 지금 멱살 잡고 끌고 내려가는 예, 중입니다. 아, 애플이 훅 빠졌네요. 네. 예. 속상하네요. 요즘에 뭐 비중 많이 늘린 거 있습니까? 채파고님은? 사실 최근에는 현금을 좀 더 보수적으로 쓰려고 하고 있어요. 현금을 최대한 아껴 놓으려고 하고 예, 실제로 제가 모시고 있는 거액 고객분들도 음. 현금을 집행하고자 했던 타임을 약간씩 딜레이하고 있거든요. 그래 현금이 저는 귀하다 그런 의견 좀 드리고 싶고 뭐 하반기에 사실 현금을 만들 기회가 테슬라와 애플 정도에서 아주 짧은 구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걸 저는 일부 좀 활용하긴 했는데 예. 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대응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 같다. 제가 느끼기에도 기간이 짧았고 기간이 너무 짧으니까. 맞아요. 기간이 짧았어요. 네. 일단 뭐 하반기까지는 뭐 다들 지금 사실 저도 이제 글로벌 라이브를 계속 챙겨 봅니다. 예, 챙겨 보는데 나오시는 뭐 정말 뛰어나신 분들 다 모든 분들께서 또 연말까지 좋지 않은 흐름을 좀 보고 있다. 자, 이렇게 좀 일관되게 또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아, 이게 뭐 어디까지 빠질까 뭐 매번 제가 맵을 보고 있는데 오늘도 뭐 애플빨 예, 좀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내려가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기운을 내시고 다른 종목들은 뭐 그래도 뭐 좀 보고 있는데 메타는 0.5%. 예, 자 메타 한번 주가 한번 볼까요? 야, 진짜, 야 이거 뭐야 이게? 메타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야 이거 뭐? 야, 예 이렇습니다. 박메타님이 이걸 182불에 들어갔던가요? 188불. 박메타님 188불에 들어가셔서 제가 참 잘 샀다. 저 그때 아니 저 사실 그때 좀 칭찬 받았어요. 네, 바닥에 잘 샀다. 괜찮다. 이 좋은 정도면. 타이밍이다. 예. 그런데 시장이 이렇게까지 왔으니까 정말 깊은 조정이긴 한 것 같습니다. 와,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수요일인데 저도 월화수 3일 시장이 시달리고 오늘 약간 몸살이 약간 왔어요. 사실 진짜 그 정도로 그 지난 3일간 변동성도 너무 컸었고 예. 시장의 난이도 너무 컸고 받는 스트레스 강도 굉장히 크거든요. 저도 이제 고객분들의 자산을 관리하는 이제 웰스 매니저로서 시장에 대응하고 있는데 정말 이번 주는 매일매일 그 진이 빠지고 식은땀이 나는 그런 장이었거든요. 예. 네, 아니 그래서 국내장도 너무 안 좋잖아요. 국내장도 심각합니다. 예. 국내장은 특히나 전저점이 완전히 깨고 내려간 상황이라서 긴장감이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다만 개인적으로 S&P 500이 3일 연속으로 3,600선에서 주저하고 있는 모습이 나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거의 케이스는 저점을 깰 것 같으면 그냥 사정없이 밀어버렸는데 어쨌든 3,600을 깨는 거에 대해서는 주저함이 보이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시장의 빅머니들이 이 정도면 살만하다고 생각에 들어오는 자금들이 좀 있는 것 같고 아직 미국 S&P 500은 전저점인 3,600을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다. 아직은 네, 아직은 포기하지 않았다. 물론 여기서 3,600이 확인이 깨면 3,500 밑으로 지수가 내려가 버리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 일단 현재까지는 미국 S&P 500은 그래도 약간의 희망은 보이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오늘 애플이 좀 야속해요. 네, 오늘 애플이 조금 그러니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애플인데 오늘은 좀 야속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애플 외에는 사실 다 괜찮은데 지수가 좀 내려가는 네, 애플이면 마이너스 3.5% 좀 안 네. 좋네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나스닥 지수가 다시 0.3%. 네, 그리고 대장주가 3% 이상 밀리는데 저 정도면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네, 네. 그래도 네 만약에 진짜 공포매라면 대형주가 되면 지수도 저만큼 확 밀려버릴 거거든요. 네, 근데 네. 그래도 지금 아직까지는 반발 매수나 매수 심리가 아직은 약간 살아 있다. 아직 미국 시장 포기하지 않은 것 같다. 국내 놈을 약간 포기하는 페닉셀 나오는 장이었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어쨌든 뭐 쉽지 않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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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약간은 다중바닥론. 네, 다중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기대감은 아직은 있다. 놓치지 않고 있다. 그럼 알겠습니다. 함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내일 또 최파고님과와 또 한번 얘기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메타님 오랜만에 저를 또 네. 찾아주셨는데요. 제가 그 박메타님 좀 자주 볼 수 있도록 네. 열심히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구독자분들. 예, 네. 좀 써주세요. 오늘 한 끼라서 행복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오늘 안 좋은데도 나왔어요. 보고 싶어서. 네, 그래요? 약간 무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수요일 글로벌 라이브 제가 오랜만에 또 나왔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저희 글로벌 라이브 시청자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내일 장우석 부사장님과 최파고님 또 진행을 보시면서 내일 시장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신고가에 5만 원 돌파할 때 5만 원에 따라 살 수 있나요, 우리? 내가요? 5만 원이 다시 내려가서 2만 원까지 와서 2만 원 떨어지면 신저가예요. 거기서 공모해서 쓸 수 있나요? 주식시장에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주가의 기본적인 움직임 그리고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내가 팔면 오르고 사면 떨어진다고요? 주식에 대한 공부가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주가를 만드는 투자자의 심리를 모르기 때문이죠. 하락장의 공포를 이기는 5가지 실전 투자 심리 전략. 박병창의 돈을 부르는 매매의 심리에서 지금 확인하십시오.